안녕하세요, 석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카드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내용 중 하나인 해외에서 했을 때 이제 뭔가 혜택이 많은 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저는 주로 이제 마일리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니까 해외에서 사용할 때 이제 마일리지가 더 많이 적립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해외 직구가 많으신 분들 혹은 해외 호텔을 이용하거나 외항사 항공권 구매 그리고 마일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일리지가 아니라 해외 마일리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제 출장을 가셨을 때 현지 결제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카드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카드는 롯데 더 드림 카드와 그 다음에 신한 에어 1.5 카드를 비교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신한 에어 1.5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단종 루머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단종 루머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저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댓글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설명드렸던 에어 1.5 카드뿐만 아니라 더 드림 카드까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정보는 이제 롯데 더드림 카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롯데 더드림 카드의 연회비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 같은 경우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내 사용 같은 경우는 25,000원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1,000원당 1마일이 쌓이는 게 해외에서 결제를 하시면 2마일까지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밑에 추가 적립이라고 절사총액 합산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추가 적립이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엄청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밑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400원, 5,700원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3마일, 5마일이 각각 쌓여서 8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근데 그 400원과 700원이 적립이 안 됐죠. 근데 이거를 2차 적립 시에 남아있는 금액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버리지 않도록 다 챙겨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 크로스마일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1,500원당 계상을 하기 때문에 1,500원으로 나눠서 남는 부분들은 그냥 버림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조금은 짜잘한 마일리지지만 아깝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마일리지 적립 제외 기준이 있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재해석하면 기프트 카드 구매가 가능하다. 즉 롯데 더 드림 카드를 이용해서 롯데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기프트 카드 신공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른쪽에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기프트 카드를 100만 원어치 구매를 하시고 60%만 사용을 하신 다음에 40%를 환급을 받으시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구매하시고 60만 원만 사용을 하신 다음에 100만 원에 해당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큰 혜택이라는 거죠. 이 기프트 카드 신공을 이용을 하시면 앞에 1,000원당 1마일이 아니라 1,000원당 1.6마일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장점을 살펴보시면 전월 실적이 일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서브 카드로 쓰기에 상당히 좋으신 카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 카드가 적립이 인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력 카드는 이제 SC 플러스 마일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카드 적립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카드를 서브 카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교통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적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프트카드 신공을 이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의 큰 장점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회비가 저렴하다. 뭐 다른 5,000원, 만원짜리 카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마일리지 적립 카드 치고는
이런 혜택을 3만 원이라는 저렴한 연회비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한에어 1.5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에어 1.5 카드는 일단 해외 겸용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45,000원, 앞에 설명드린 카드에 비해서 15,000원 정도가 더 비싸요. 다만 마일리지 적립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나는 1,000원당 1.5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데 해외에서 사용 시에는 2배 적립, 그래서 총 3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당 3마일 적립이 된다라는 점, 이 카드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 카드, 더드림 카드에선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 중 하나인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되게 뭐 횟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 2회밖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출장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1년에 뭐 한두 번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매력이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당연히 해외 적립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있고요. 사실 앞에 설명드렸던 더드림 카드가 아시아나 형 카드도 있었다면 비교하기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신한도 아시아나만 있고 더드림도 대한항공만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워요. 다만 뭐 마일리지 대 마일리지로 봤을 때는 이거는 3마일리지, 해외에서 적립하는 마일리지가 3마일리지, 더드림은 2마일리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소개드렸던 더드림 카드랑 동일하게 교통카드도 적립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라운지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 카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5는 그 신한에어 1.5는 제가 단점을 몇 개 좀 적어봤어요. 일단 연회비가 좀 비싸요. 앞에 카드랑 비교했을 때 15,000원 정도가 더 비싸다. 이게 3만원, 45,000원 약간 기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비싼 연회비가 저는 좀 단점. 이게 만약 3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월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 전월 실적이 있는데 이게 뭐가 정말 안 좋냐면 50만 원을 사용을 못 하시면 적립이 그냥 제로예요. 국내 사용분, 해외 사용분 가리지 않고 50만 원 미사용이면 그냥 적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잠시만요. 요거를 장점에서 제가 못 지었네요.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부분이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랑 비교를 했냐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더드림 카드와 그리고 신한에어 1.5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카이패스와 그 다음에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한 뭐 상이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서 플러스 마일 카드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일반 적립 구간보다는 특별 적립 구간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외 결제를 50만원 결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일은 1,000원당 2마일, 롯데 더드림도 1,000원당 2마일입니다. 결국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 카드를 왜 추천을 해드리냐? 플러스 마일 카드의 서브 카드를 항상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플러스 마일 카드의 궁극의 이제 마일 적립 구간은 월 한도가 100만 원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후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카드로서 이제 롯데 더드림 카드가 괜찮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 적립 구간이 1,000원당 2마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100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반으로 깎입니다. 1,000원당 1마일로 깎이죠. 하지만 더드림 카드는 그게 깎이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설명드렸던 뭐 교통카드 적립 혜택도 있고 전월 실적도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브카드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SC 플러스 마일 같은 경우는 1,000원당 2.5, 신한 에어 1.5는 1,000원당 3마일. 그러면 아시아나는 풀마 같은 경우는 1250 마일리지, 그리고 신한 에어 1.5는 1500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일단 플러스 마일보다 적립률이
더 높고 플러스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브카드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후 구간에 대해서 해외 결제를 이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플러스 마일 카드 대신에 에어 1.5를 쓰세요. 혹은 뭐 더드림 카드를 쓰세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추천하는 대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해외 직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쇼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텔, 항공, 마일리지 구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여행 가실 때 호텔 예약하시는 경우 해외 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도 뭐랄까 국적기를 탑승하지 않으시고 이제 외항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해외 결제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일리지 구매 같은 경우도 간간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해외 마일리지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뭐 출장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서브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카드가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카드를 쓸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더드림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회비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연회비도 1.5가 더 비싸지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전월 실적 5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50만 원을 채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해외 결제할 때만 쓰고 싶은 카드를 추천을 해라 라고 하면 저는 전월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연회비도 좀 저렴한 더드림 카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카드 혹은 소개드리는 카드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기의 소비 패턴과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비교를 하셔서 더 맞는 카드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석훈이었습니다. 빠이용.